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돌싱 여성입니다. 저는 썰TV 채널을 통해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면서도 가장 통쾌했던 일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전 남편입니다.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이 존중 없는 우월감이 되어 내 가족까지 짓밟으려 하니까 아무리 남편이어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그라들더군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성실한 분들이고 특히 아버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죠. 하지만 몇 년 전 어떠한 일을 계기로 사업이 무너졌고 그 순간부터 제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이에요. 돈 없는 집안이란 이유로 제 친정 부모를 무시하고 망한 집엔 갈 필요 없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겉으론 망한 듯 보였지만 우리 집엔 여전히 수십억짜리 부동산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그것도 모르고 오만하게 굴다가 아빠의 문자 한 통으로 남편은 발등에 불 떨어진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오만하게 굴던 남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남편과 저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위였고 유통업계 본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말을 참 조곤조곤하게 잘해서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연애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사람이라 생각됐어요. 처음 남편을 소개받을 때 저는 지인에게 우리 집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친정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이셨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괜히 저보다는 우리 집 배경에 관심을 두고 만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버는 수준도 아닌 상황이라 우리 집 배경은 쏙 빼고 오로지 저만 봤으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집안의 딸처럼 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가 원하던 대로 저의 배경이 아닌 오로지 저 자체로 좋아해 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해서 사랑을 키우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언제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하려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하고 잘 들어줘. 뭐야?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그래? 무섭게. 그게 사실 우리 아빠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셔. 그럼? 우리 아빠 사장님이야.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 중이시거든. 어? 사장님? 연애 초반에는 몰랐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고 점차 남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니 이 사실을 언제 털어놓아야 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놀라지 않을까, 왜 속였냐고 화내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연애만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고 오로지 나 하나만 봐줬으면 해서 속인 거였지만 서로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에 용기를 내어 털어놓았죠. 남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순식간에 눈이 몇 배로 커지더니 매우 놀란 듯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야 이해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집이 너무 좋더라. 일반 직장인치고 비싼 집에서 산다고 생각했어. 역시 아버님이 한 능력이 있으시구나. 원래 계획은
남편이 저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오기 전에 사실대로 털어놓는 거였는데 이때 변수가 생겨서 미처 이야기할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사드린 뒤에 뒤늦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됐죠. 남편은 어쩐지 집이 너무 좋았다고 했고 제 말을 듣고 나니 그런 집에 사는 게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다른 생각을 했대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집안 대대로 잘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돈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잘 사는 이유가 다 아버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거구나 이해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와 저희 친정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당신하고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참 감사하다. 충분히 잘 살고 능력되는 집안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남편으로 사위로 맞이하니 말이야. 솔직히 따져서 당신 집에 비하면 우리 집이랑 나는 별 볼 일은 없잖아. 얼마든지 결혼 반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편견 없이 맞이해 주셨고 나란 사람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 이 감사함을 어떻게 다 표현하고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자신을 선택해줘서 참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 정도로 본인보다 훨씬 능력 있고 잘 사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자신만 보고 결혼을 결심해 준 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무런 편견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준 장인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능력, 형편 다 상관없이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허락해 주신 마음이 감사하게 여겨지고 앞으로 허락해 주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사위가 되겠다고 했어요. 또 제게도 정말 좋은 남편으로서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남편의 말처럼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능력 보고 반대하실 수도 있는데 오로지 서로 많이 사랑하는가 그것만 보고 허락해 주셨어요. 전부터 엄마 아빠가 그러셨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많이 사랑해주고 사람 됨됨이만 되면 상관없다고요. 이때 당시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사람 참 괜찮은 것 같다면서 깜빡 속으실 만큼 남편이 사람 좋은 척을 잘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 역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제게 말한 것처럼 정말 좋은 사위, 남편이 될 거라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남편의 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뒤에 아빠의 사업은 점차 어려워져 갔어요. 원래대로라면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일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거래처였던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맞이하게 됐고 그로 인해 아빠의 회사까지 크게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평생 읽어오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쩌나 매일매일 걱정스럽고 두렵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친딸인 저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여기저기 알아보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저보다도 더 극성을 떨며 아빠의 회사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에 한편으로 왜 저렇게 과하게 행동할까 싶다가도 아빠가 많이 걱정되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나 보다 생각되어서 고맙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마음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아빠의 능력을 알고 나서부터 마음속으로 조금씩 욕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나중에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요. 딸인 제게 물려주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자 사장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물려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또 어떻게든 잘 보이고 아부떨면서 믿음을 드리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어쩐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나게 극성 떨면서 저희 부모님을 챙겼고
적극적으로 아빠의 회사 일까지 돕고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빠는 사위 하나 참 잘 뒀다고 아주 든든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저 그런 직장인으로 사는 것보다 한 기업의 대표가 되어 폼나게 살고 싶은 욕망을 품었습니다. 솔직히 대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가게 사장은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기업체라고 해도 만들어 나가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죽어도 오지 않을 기회가 결혼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꿈에 그리던 날을 실제로 이루고 싶어서 아빠 눈에 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왜 저렇게 안 해도 될 극성을 떨까 싶다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참 잘한다. 결혼하기 전에 좋은 사위 남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더니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구나.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생각됐습니다. 또 나중에 아빠가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되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일을 맡아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하시는 일과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한 기업의 대표로서 잘 끌어나갈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저보다 나은 남편이 잘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빠도 운연중에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이랬던 인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 아빠의 회사가 큰 영향을 받게 되었고 남편은 평소보다 더 극성을 떨며 아빠를 돕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애를 썼고요. 그렇게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아빠 회사를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부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렇게 마신 거야? 너무 속상해서 술 좀 마셨어.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아빠 일 때문에 그래? 다 끝났어.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다 무너졌어. 아버님 회사도 내 꿈도. 아빠의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나서 남편은 아빠보다 더 크게 낙담하며 속상해했습니다. 못하던 술까지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는 누구보다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라 생각했는데 잘 사는 처가 등에 얻어서 비빌 언덕이 생겼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끈떨어진 연신세가 됐다고. 그럼 그렇지. 자기 인생의 역전은 무슨 역전이냐고 한탄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저와 친정부모님을 생각해 주는 거라고 여겼어요. 결혼 전에 제게 한 말과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바라며 잔뜩 기대하고 노력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무력, 출세 욕심 이런 걸 일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연기하다가 술김에 속내를 술술 털어놓으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한편으로는 그래 술김에 무슨 말을 못할까 싶었습니다. 술 마시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빠의 회사가 안 좋게 마무리되면서 남편이 크게 상심하고 그로 인해 하지 못할 말까지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술김에 내뱉은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시드는 것도 아니고 정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지만 남편이 살다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편도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아빠의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성장시키고자 마음 먹었으리라. 그렇게 좋게 생각했어요. 또 뭐하러 그런 욕망을 품었냐고 말할 가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아빠의 회사가 부도 처리됐으니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술 먹고 내뱉은 실수에 관해서는 일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겼어요. 이런 일로 이혼할 것도 아니고 굳이 되짚어봐야 좋을 게 뭐 있나 싶어서요. 그렇게 아빠의 회사가 부도나고 우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무너진 사실에 큰 충격에 빠지셨고 쉽사리 이겨내지 못하셨어요. 엄마와 저는 그런 아빠를 위태롭게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아빠 정도라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시는 걸까? 다시 전처럼 아빠가 훌훌 털고 일어나기만을 바랐어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했고 끊임없이 아빠가 다시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좀처럼 재기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편으로는 아빠도 많이 지치고 허망하니까 그러시나 보다 이해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건가? 아빠 가슴에 한으로 맺혀 두고두고 스스로를 괴롭히시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아빠를 설득하셨어요. 사실 저희 친정은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큰일 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걱정도 없었고 무엇보다 일 안 하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사실 엄마 아빠 앞으로 상가 2채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번 돈으로 구매하신 거고 운 좋게 싸게 나왔을 때 매입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 값이 몇 배로 뛰게 되었죠. 가지고 있는 걸 다 처분하면 돈이 꽤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월세만 받고 생활할 수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건 속상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우려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와 남편만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갓 성인이 되었을 무렵에 상가와 땅을 매입하셨고 제게는 비밀로 하셨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했어요. 그러자 부모님은 죽기 전에 물려줄 생각이었고 미리 이야기할 필요를 못 느끼셨대요. 나중에 차차 때가 되면 이야기해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계신 줄은 몰랐고 우리 집이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이야 돈 나올 구멍이 있어서 두 분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여겼어요. 한때 돈을 잘 버셨을 때만큼 여유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인가 싶어서 다행이라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생각이 달랐어요. 사업이 망한 후로 우리 집이 쫄딱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위 남편 노릇하던 사람이 서서히 달라지더라고요. 친정아빠가 멀쩡히 사업체를 운영하셨을 때는 안 그랬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건지 친척집에 잘 가지도 않고 또 같이 가자고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언제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뻔질나게 친정집을 방문했거든요. 저 없이 혼자서도 툭하면 드나들었어요. 그뿐인가요? 친정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드렸습니다. 친정집에 방문할 때는 한 번도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고 늘 친정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과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을 잘 챙겼어요. 오죽하면 시부모님이 질투하실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사업 망했다고 싹 변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아빠의 상태가 좋아지고 난 후였습니다. 큰 절망에 빠져있던 아빠가 서서히 회복하시더니 조금씩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소소하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엄마와 제 말대로 다시 일어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이가 있다 보니 젊었을 때처럼 패기 있게 덤벼들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제 그 힘든 시간을 또 견딜 만큼의 시간도 체력도 없다고. 그만큼 지쳐있는 상태라 사업보다는 취미 겸 소소하게 투자나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게 저희 아빠가 사업을 잘 이끄시기도 하지만 투자 쪽 고르는 안목도 뛰어나셨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것마다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간 이상은 갔습니다. 그러니 엄마와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저 이렇게라도 다시 전처럼 활기를 찾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고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아빠가 하고자 하시는 일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식사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도 아빠를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착각에 시작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이야기에 투자는 무슨 투자냐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투자? 아버님 정말 충격이 크신가 보네. 당신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엄마랑 나는 보기 좋은데 축 쳐줘서 그러고 계시는 것보다 뭐라도 하시면 좋잖아. 좋기는 퍽이나. 뭐 아무나 투자하는 줄 알아? 투자하다가 집안 다 거덜내고 말아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나마 가지고 있는 집마저 다 거덜난다고? 아니야. 우리 아빠 투자 쪽으로 안목 좋으셔. 좋기는. 그렇게 좋은데 사업은 왜 말아먹어? 말아먹다니. 당신 말이 조금 그렇다. 그냥 잘 됐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지. 말을 꼭 얄밉게 해야겠어? 그리고 우리 아빠가 사업 말아먹고 싶어서 그러셨니? 회사 부도 난 거, 그거 아빠 탓 아닌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왜 그러기는 걱정돼서 그렇지. 괜히 투자한다고 설치다가 집마저 넘어갈까 봐 그래. 그래도 그거라도 건져야 나중에 물려받을 거 아니야. 아무리 보는 안목이 좋다고 해도 투자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 하여간 아버님 좀 말려.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튀지 않게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말로는 아빠가 걱정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싶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빠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과 달리 표정도 싸늘했고 은근히 비아냥거리면서 단물 빠지고 쓸모없는 뒷방 노인의 취급을 해댔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걱정이랑 조롱을 구별 못하겠어요? 기분이 나빠서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남편은 걱정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가족끼리 그런 말도 못하냐고 했어요. 나름대로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일만 있었다면 이혼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툭하면 친정 부모님을 무시했고 나중에는 다 망한 집구석이라며 아예 대놓고 싫은 티를 냈습니다. 이때부터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들었고 한 번 상한 감정은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말에 계속해서 정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엄마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평소 우리 부부는 친정부모님의 생신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걸 사드리며 선물을 드렸죠. 여유가 되면 선물과 같이 용돈까지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친정엄마의 생신날이 다가오는데 남편이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 알고 있을 텐데 왜 말을 안 하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친정부모님을 잘 챙겼어요. 두 분의 생신날이 다가오면 늘 저한테 먼저 이야기했고 친아들처럼 나서서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남편이 낯설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난 뒤라 감정이 상해 있기도 했고
먼저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꾹 붙이고 참고 있었는데 점점 생신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답답하더라고요. 그래도 친정엄마의 생신인데 챙길 건 챙겨야 하잖아요. 친정부모님 역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축하해 주리라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상황을 노리고 있다가 엄마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토요일이었고 초저녁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충 상황 보고 남편한테 슬쩍 이야기할 생각이었어요. 엄마 생신이라 음식점 예약했으니 같이 가서 축하해드리자고요. 그렇게 언제쯤 이야기할까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대뜸 나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설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미리 알고 친정집에 갈 준비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옷 상태가 영 이상했습니다. 잔뜩 신경 쓰고 멋부린 게 친정집에 가려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준비하는 시간도 일렀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물었고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답했습니다. 뭐? 친구? 정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우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당신 집에? 갑자기 처갓집은 왜? 당신, 오늘이 정말 무슨 날인지 몰라서 물어?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나는 당연히 당신이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 깜빡했어. 깜빡할 게 따로 있지. 여태 그런 적 없이 잘만 챙겼잖아. 깜빡했다는 남편의 말이 어이없어서 어떻게 깜빡할 수 있냐고. 여태 잘만 챙겨드렸고 오히려 나보다 더 호들갑 떨면서 두 분의 생신을 챙기지 않았냐고 했더니 남편은 살다 보면 바빠서 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뭘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뭐 잊을 수 있다고 쳐도 장모님 생신인데 친구를 만나러 갈 거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이미 잡은 약속이고 친구랑 할 이야기도 있어서 약속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먼저 두 분을 모시고 예약한 음식점으로 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친구랑 적당히 이야기하다가 음식점으로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리 친구와의 중요한 약속이라고 해도 그냥 다음으로 미루면 되지 꼭 만나야 하나 탐탁지 않았지만 좋게 이해해 줬습니다. 설마 남편이 친정엄마의 생신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약속을 잡을까 싶었거든요. 비아냥거리면서 얄밉게 이야기해도 그 정도로 못된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깜빡했다는 말이 의아했지만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남편도 이번에는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고 한참 후에 저 역시 준비를 마친 다음에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가면서 남편한테 대략 몇 시쯤 올 거냐고 확인차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몇 통이나 걸었는데 계속해서 안 받았어요. 친구랑 이야기한다고 정신이 없나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본인 입으로 합류하겠다고 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 나서 부모님은 남편이랑 같이 안 하고 왜 혼자 왔냐고 물으셨어요. 차마 엄마 생신인 걸 깜빡해서 친구 만나러 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히 출근했다고 둘러댔고 이따가 음식점으로 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예약한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문자로 음식점 위치를 알려주고 언제 올 거냐고 보냈는데 어떠한 답장도 없었어요. 부모님 몰래 틈틈이 전화까지 했는데 도무지 받지를 않더군요. 음식점에 도착하고 부모님은 남편이 몇 시쯤 오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냥 얼버무리면서 올 거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그리 늦지 않으면 김서방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셨지만 전 불안한 마음에 괜찮다면서
먼저 먹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점점 초조해져 갔어요. 곧 있으면 준비한 케이크에 초도 붙이고 본격적으로 축하해드려야 하는데 남편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없으니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식탁 밑에서 몰래 문자를 몇 번이나 보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한 통의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부모님께 남편이 회사 일로 조금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을 해댔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밖으로 나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신호음이 가더니 달칵하면서 드디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답답했던 마음과 짜증이 섞여서 남편한테 왜 이제 전화를 받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했냐고요? 혀가 꼬일 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전화질이야? 뭐?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아? 문자면 전화면 내가 몇 통을 해댔는데. 잠깐,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술 마셨어? 그래, 마셨다 왜? 미쳤어? 엄마 생신인데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어떡해? 친구랑 적당히 이야기하고 오겠다며. 아이씨,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서 한잔할 수도 있지 뭔데 난리야? 됐고, 귀찮게 전화하지 마. 다 망한 집안 뭐 예쁘다고 생일 축하까지 해줘. 솔직히 네 부모가 지금 생일이나 축하받고 있을 때냐? 물려줄 거 쥐뿔도 없는 마당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생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뭐라고? 아무리 취했어도 말 조심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딴 식으로 말하니? 우리 부모가 네 친구야? 우리 부모님 함부로 무시하지 마. 그깟 사업 좀 망했다고 감히 우리 부모님을 무시해? 너한테 그런 대접받을 만한 분들 아니야.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만만하게 보니? 너 이런 식으로 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쳐. 사업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 노릇하더니 어디서 우리 아빠를 두고 그딴 식으로 말하고 있어? 나야말로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 마. 남편의 말에 너무도 열이 받았습니다. 처음 술김에 말 실수했을 때는 정도를 심하게 넘은 것도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2번이나 그러니까 저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더군다나 대놓고 부모님을 무시하니까 도저히 참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술김에 한 말이라지만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다 느껴졌으니까요. 남편 놈이 너무도 괘씸해서 혼자 씩씩거리며 열을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아무래도 남편은 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둘러대야겠다는 생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뒤에 서 있던 아빠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빠, 왜 나와 계세요? 김서방이냐? 아니, 그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얼굴만 봐도 무슨 고민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법인가 봐요. 감춘다고 감췄는데 두 분은 제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아서 아빠도 화장실에 갈 겸 겸사겸사 나오셨다가 우연히 제가 핸드폰 붙잡고 잔뜩 열내며 통화하는 걸 보게 되셨어요. 저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는데 아빠에게 다 들킨 건가? 통화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으신 걸까? 심장이 쿵 내려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둘러대고 상황을 피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빠는 생일이고 뭐고 다 됐다면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셨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앞장서는 아빠를 따라 황급히 음식점을 나섰어요. 엄마는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하는 아빠를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고 나서 아빠는 한동안 조용히 침묵하시다가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사업이 망하고 나서 아들같이 굴던 사위 녀석의 태도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냥 예민해서 그런 거겠거니 평소와 같지 않아 서운했어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여기며 좋게 생각하고자 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제 통화 내용을 듣고는 확신이 든다면서 대체 언제부터 싸운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빠의 말씀에 엄마는 크게 놀라셨고 우리더러 싸웠냐고 대체 뭐 때문에 싸운 거냐고 물으셨어요. 두 분의 시선이 제게 쏠리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게 옳은 건지 망설여졌지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계신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기란 무리였어요.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분명 크게 상처받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며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아빠가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라면서 얼른 사실대로 답하라고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늘 인지하고 자상하시던 아빠가 진지하고도 근엄한 표정으로 화를 내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아빠를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눈을 딱 감고 남편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아빠와 엄마는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어요. 예상대로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엄마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어떻게 김서방이 그럴 수 있냐고 여태 아들처럼 잘 챙겨주고 노력한 게 다 이 사람 사업 물려받으려고 그런 거냐고 단순히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군 거냐며 정말 실망이 크다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스레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화를 내셨고 아빠는 한숨을 푹 내쉬다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엄마의 생신날을 제대로 망쳤습니다.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저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남편이 술이 떡이 되어 집으로 들어왔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러워서 잠도 한숨 못 자고 속상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술에서 깬 남편은 속이 쓰리다며 제게 꿀물을 요구했고 저는 팔짱을 낀 채로 남편을 한껏 노려보며 네가 직접 타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뭐 때문에 눈 뜨자마자 시비냐고 하길래 어제 네가 한 말 기억 안 나냐? 엄마 생신 축하드리러 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친구랑 술이 떡이 되게 마시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고는 너무도 괘씸해서 안 되겠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뻔뻔하게 뭐 그런 일로 이혼을 들먹이냐면서 어이없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진짜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결코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었고 밤새 술에 골아떨어진 남편 놈을 노려보며 결심했어요. 이런 인간과 끝내기로요. 남편은 누가 이런 일로 이혼하냐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옛날이나 사장 따님이었지 지금은 아니지 않냐고. 상황에 맞게끔 처신하라며 또다시 막말을 하길래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뺨을 한 대 때리려고 하는데 그 중요한 순간 아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서방, 일어났나? 그럼 둘이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 지금이요? 그래, 중요하게 할 말 있으니 얼른 와라. 안 오면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 그리 알고. 생각지도 못한 아빠의 호출에 당황스러웠지만 그것도 잠시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일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던 이야기는 나중에 마저 하기로 하고 얼른 옷 갈아입고 친정집에 좀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속 쓰려 죽겠는데 친정은 무슨 친정이냐고 귀찮아했지만 안 가면 두 분이 이쪽으로 오실지도 모른다는 말에 마지못해서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했고, 그렇게 소파에 앉으니 아빠는 거두절미하고 저희에게 줄 것이 있어서 아침 일찍 불렀다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2개의 서류 봉투를 꺼내셨고 그 중에 하나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열어서 안의 내용물을 확인해 보라는 말씀에 저는 조심스레 봉투 안을 확인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파트 계약서를 저한테 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10억이나 되는 아파트를. 뭐? 10억? 제 말에 남편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라서는 황급히 제 손에 있던 서류를 빼앗아 가더니 확인하느라 바빴습니다. 아빠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년 전에 네 엄마랑 공동명의로 상가 2채 땅 하나 사둔 게 있었는데 일부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파트 한 채 샀다. 너랑 김서방 공동명의로 물려주려고. 원래는 죽기 전에 물려줄 생각이었다만 생각이 바뀌었어. 비록 회사는 망했지만 너희들 기반 닦고 살게 도와줄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아빠. 아빠의 말에 저와 남편은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때 알았어요. 부모님 명의로 상가 2채와 땅이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남편 역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10억이나 되는 아파트가 떨어지는 게 좋았는지 애써 웃음을 참으며 좋아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그러고는 전처럼 아빠한테 마가부를 떨더라고요. 저는 그 꼬락서니를 한참이나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빠는 남편이 아양을 떨거나 말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고 서둘러 나머지 서류 봉투를 남편에게 건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서류를 건네셨는데 2번째는 남편에게 건네니까 남편은 혹시 자신에게 뭘 물려주시려고 그러나 하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나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잔뜩 기대하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 확인했고 이내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던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이혼 서류를 왜 제게... 그렇습니다. 아빠가 남편에게 건넨 건 재산 증여 서류가 아닌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며 저와 이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딸과 이혼하게. 자네랑 이혼하고 나서 내 딸에게 이 아파트 물려줄 생각이네.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왜... 장인어른,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러세요? 그 이유를 지금 나한테 묻는 건가? 묻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러는지 자네는 알아야지. 혹시 어제 생신 축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생일 때문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나서 우리 집안을 무시한 자네 행실을 굳이 꼬장함이네. 그깟 사업 하나 엎어졌다고 우리 집안이 망한 줄 아는가? 어디서 내 딸과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가? 자네 같은 사위 필요 없으니 당장 이혼하게! 아빠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남편은 아빠의 불호령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어제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다. 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겠냐. 너랑 통하는 내용을 우연히 들으셨고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술김에 한 말이지만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제야 자신이 내뱉은 말을 곱씹어보며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괘씸하게 쳐다보는 아빠와 엄마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용서를 구하고자 서둘러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장인어른의 사업이 망한 게 너무도 속상해서 본인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고 그간 한 말은 전부 진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긴 건 홧김에 실수로 장인 장모님을 거론했지만 결단코 저를 무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나왔어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부모님의 반응도 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남편을 참으로 한심하게 쳐다보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하는 거네. 자네는 자네 자신을 말 한마디로 팔아먹었네. 더는 이 집에서 일어설 필요 없어. 그 알량한 무릎 그만 꿇고 이만 돌아가게. 남편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친정 부모님과 저는 조금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남편은 얻는 것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빠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버티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생활비는 제가 더 많이 부담했던 기록도 있어서 소송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억울하다는 듯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는 제 핸드폰 기능 덕에 냉큼 증거로 제출했고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한 사실이 들통나서 결과는 저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하지도 못했고 합의서에 도장 찍고 떠났어요. 그리고 그 후 아빠는 말씀하신 대로 제게 10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셨고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조금씩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자주 다니며 좋은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몇 달 전 지인을 통해 어떻게 지내는지 듣게 되었는데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서 10억 날렸다며 술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남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특히 당신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망한 집안엔 왜 가냐는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만드는지 직접 본 저는 이제 말의 무게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진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그 말 하나로 자기 무덤을 판 전 남편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시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결코 잘못이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무시당할 이유가 없다고요. 언젠가는 그 말을 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스스로를 지켜낸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